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고 나서 한 2-3개월 지났습니다. 동구 아파트 시장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방균형발전 이슈하고 겹치면서 올해 6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언급되었고, 이에 맞춰서 부산시에서도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했고, 부산시 차원에서 청사 입주, 직원 정주 여건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에는 부산 이전 임시청사 위치를 확정했고, 동구 소재 IM빌딩 협성타워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8월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일반 예비비가 심의 의결되었고요. 예산 확보 단계를 거치면서 올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시청사 및 청사 예정지로 이야기되는 북항을 포함한 부산 동구 아파트 시장은 과연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이전이 완전 목표라 아직은 직원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있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고요. 시장의 변화가 혹시나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그래프 하단 보시면 동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3년 1월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최근 3년간 동구 매매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25년 6월 7월의 결과가 과거 3년 중에서 가장 많고, 마지막 결과인 8월 결과는 아직 거래가 진행 중이지만 추세를 보면 7, 8월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표시는 동구 전용 84제곱미터 거래건들의 평균 거래 가격을 표시합니다. 전체 거래건들의 평균값인데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추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 평균값도 25년 6월, 7월, 8월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가격이 조금 오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동구 시장이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동구의 거래에서 두산 하버시티만 제외한 결과입니다. 두산 하버시티만 제외한 이유는 입주한 지 딱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면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지면서 매도 물량도 많아지고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먼저 살펴봤던 동구시장 데이터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는 그림 아래 하단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동구 전체에 대한 모든 면적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산 하버시티를 제외하고 나면 거래량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거래 가격을 보셔도 평균 거래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면 가장 처음 본 그래프에서 6, 7월 매매 거래량이 늘고 평균 거래 가격이 조금 오른 결과는 두산 하버시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앞서 살펴본 두 개 그래프를 같이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하단에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검은색 박스로 쳐진 거래량은 동구 전체 거래량, 안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래량은 두산 하버시티를 제외한 거래량이고요. 검은색 박스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두산 하버시티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3월부터 보시면 동구 전체에서 두산 하버시티 거래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프 상단에 있는 거래 가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동구 전체 34평 매매 거래 가격 평균 붉은색 표시와 두산 하버시티를 제외한 평균 거래 가격 파란색 표시를 보시면 2025년 3월부터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두산 하버시티 거래를 통해서 매매 거래 가격 평균치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시작점은 두산 하버시티 2년차가 끝나기 시작하는 25년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부 이전 호재로 인해 동구의 매수 요인이 늘었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면서 동구 전체 거래량도 늘고 평균 시세도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아직 이전 완료 시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이주가 본격적일 것 같진 않은데, 어쩌면 향후 상승을 기대하고 두산 하버시티 매수를 고민하던 분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늘 그렇듯 2년차 물량이 풀릴 때 신축으로서의 인근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서 지역 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해수부 동구 이전으로 만일 시장이 움직였다면 과연 사람들이 신축인 두산 하버시티 시장만 변화를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름 동구에도 매력적인 주거지가 좀 있습니다. 신축이면서 초역세권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만일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기대가 시장을 움직였다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량과 시세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산 하버시티를 제외한 데이터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신축 아파트에 있는 2년차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역 호재에 의한 시장 상승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해서 결론이 좀 험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장기 추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를 열심히 뒤져서 이전에 두산 하버시티 분양 당시에 블로그에 썼던 내용을 찾았습니다. 두산 하버시티가 분양하던 시기는 2019년 5월, 6월이었고요. 그림을 보시면 전용 84제곱미터 두산 하버시티 분양 가격과 인근 주요 아파트 시세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각 아파트 실거래 가격 분포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두산 하버시티 분양 가격과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인근 비교 사례들과 두산 하버시티 분양 가격이 그리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인근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달리 그때 시장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여전히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아파트 시장을 억누르면서 부산 전체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고, 두산 하버시티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은 중고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두산 하버시티 전용 84의 최근 거래는 7억을 전후한 거래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2년이 지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서 4, 5월부터 거래가 늘어나는데, 어쩌다 거래된 한두 건이 아니라 전용 84제곱미터 모든 거래건들의 가격을 보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프에서 4억을 전후해서 그어진 점이 두산 하버시티 2019년 당시 분양 가격이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산 하버시티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해수부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관계기간의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정주하는 방식이 임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부산으로 완전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동구 아파트 시장에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아파트 시장의 최고 수혜지가 꼭 동구라고 못 봤기에 생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내후년, 어쩌면 조금 더 길게 동구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면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